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천안에서 박복현 님이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을사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덕유산 향적봉 정상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해뜨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해가 안 떴나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인사 전해주셨어요. 시선 집중 애청자 여러분, 이 기운 받아서 올 한 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신우 님도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작진 여러분들, JB, 그리고 시선 집중의 꽃, 더마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꽃에 상당히 그 악센트를 두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지금 감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꽃이라고 해주셔서 힘내려고 읽었어요. 불만 갖지 마시고요. 새해 첫날부터. 김미경님. 네. 항상 늦게 유튜브로 시청했는데 오늘은 이불 속에서 생방을 듣습니다. 종배 씨, 올해도 건강하고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불 속이니까 따뜻하시겠네요. 따뜻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맞이 라이브 현장들 뭐 유튜브 생중계 열린 거 보면 울산의 간절곶 기준으로 일출이 25분 전이라 그러네요. 이불 속에 계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달려가세요. 일출 보러. 시선 집중 틀어놓고. 아, 그래요? 네, 이불 속과 밖의 기온차가 꽤 클 텐데. 그렇죠? 든든히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새해 일출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이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게을러가지고. 네. 그렇게 게으른데도 시선 집중을 계속 이렇게 매일 아침 함께하는 거 보면 뭐 그거는 끈기 있는 걸로 제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웬일이세요? 새해니까요. 아, 예,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도 사랑의 선물이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윤경 님이 곱게 포장된 우리쌀 전병과 티세트를 반듯한 손글씨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아침형 인간인 제게 꼭 필요한 시선 집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진실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먹고 힘내서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올해 소소한 바람이 있다면 가끔 이 시간 JB타임즈의 별칭이 한숨 타임즈냐 뒷목 타임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 제발 올해는 우리 촌철님들의 희망대로 행복한 뉴스를 가끔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가끔이라도 전해야 되겠죠.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가 기준을 뭘로 잡을지부터 먼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이 기준 말고 먼저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는 2명이었습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선별 기준으로 정계선 후보자를 고르고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보류를 한 겁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이 머릿속 잣대가 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참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난달에 돼버렸네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하고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는데 네, 일부 언론은 이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내놓던데요. 자, 이거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까지 끝낸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관적 평가 잣대로 배제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 척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명은 택하고 한 명은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점을 좀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현실론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책이라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2명 임명을. 현실론에 입각하면 6명보다 8명이 나은 건 맞습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각각 한 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관 내에서의 의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겠죠. 각각 정당 추천 한 명씩이니까. 그러니까 판결의 정당성은 강화하면서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진전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명 임명만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GV 제네 실수님이 2명 임명도 감사합시다. 이거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읽히는데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라사랑님은 장기전에 대비한 임명일까요? 장기전이라면 4월 이후로까지 탄핵 심판 결정이 미뤄질 거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672님이 절묘한 줄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0925님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과 신중함, 호감의 한 표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결과를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도대체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퉁가리님이 이쪽 저쪽 어느 쪽에서도 비판받기 싫다는 거죠 라고 해주셨지만 또 다른 촌철님은 양쪽에서 다 비판받는 것 같은데요 라고 올려주셨고 신윤재님은 꼼수에는 정수로 대응해야죠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거냐 이걸 좀 궁금해 하셨는데 요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가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해석이 구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따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희망회로 돌리는 분석도 있었고 이거 가로막고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전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관저 어딘가로 숨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는다라는 표현이 좀 뭐하면 은신한다라는 고상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포를 피해서 관저 어딘가로 은신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원이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수색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밑줄 긋고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색을 해야 됩니다. 체포 이전에 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뒤질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경호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뒷짐지고 뒤로 물러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의 삼청동 안가 압색을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관저에 대한 수색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는 달리 체포는 법률상 경호처가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큰 물리적 충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이거는 수색 행위가 없이 바로 체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딘가로 숨어버리면 체포 행위 이전에 수색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색과 체포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색 행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고 경호처가 어제 밝힌 적법한 조치라고 하는 게 이걸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색을 가로막고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이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참담합니다. 명색이 대통령인데 숨는다라고 하는 걸 상정하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익히 겪은 바대로 상상 그 이상의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저는 짚는 겁니다. 게다가 관저 안에서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고자 하는 동기와 욕망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비밀에 쌓여있는 관저 내부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돼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짚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님이 은신이요? 설마 마지막까지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해주셨고 카타리나님은 와 숨는다고요? 상상 이상입니다. 우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파란 대문님 그 큰 몸이 어디에 숨을까요? 째째하게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참모 뒤에 숨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제일 잘 숨는 것 같다. 그런데 덩치가 커서 다 보인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어떨까? 김철구님 근데 은신이면 도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그러면 있겠죠. 바로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지금 뇌피셜로 그냥 임의로 설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체포 영장과 함께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느냐? 그거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저가 무슨 뭐 사방팔방 9마일리로 펼쳐져 있는 엄청나게 넓은 땅도 아니고 결국은 은신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미지님이 대통령이 숨기까지 한다면 도대체 창피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랄랄라님은 혹시 관저에 땅굴 생겼는지 조사하세요. 더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삽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또 경호처가 이제 막아서는 거냐,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근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은 다르다. 막아서면 그 막아서는 경호원을 법 위반으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또 이런 해석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과 그 체포라고 하는 것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체포를 하기 위해서 수색 행위가 먼저 있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계엄의 용감함은 어디 가고 숨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있었거든요. 박절로 시작해 탄핵까지. 아 예. 2024년을 그렇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했던데 2025년에 새해 다짐을 뭘로 했을지 궁금하고요. 만약 JB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은신까지 간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 무효다. 불법이다. 헌재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거다. 권력자라서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JB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절차를 강조하는 분이 왜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다 어겨가면서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계엄 선포하고 그렇게 내란 사태를 조장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부터 좀 하고 넘어갑시다. 네. 네, 희나리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희나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소리 높이고 뒤에 숨으면 우리는 그걸 쫄보라고 합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어제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6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안보실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요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나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위 국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도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입장. 아주 재빠른 반박인데요. 내란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정말 실시간 부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의 발표가 허위여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한번 그럼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인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인기 공작이 있었지만 안보실은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허위다. 이런 주장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예 무인기 공작을 몰랐으니까 허위다. 이런 주장일까요? 조금 전에 아예 북풍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주장을 했다고 하죠. 네. 하지만 없었다고 하는데 왜 관계자들은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저는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반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두 경우 모두 안보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았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무책임했다라는 것이고요. 몰랐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든지 간에 안보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고백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머물고 있는 무안공항 벽면에 A4 용지 2장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재난보도 준칙 준수 요청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 아래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금지 그리고 피해자 인터뷰 강요 금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엔 재난보도 준칙 제20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인터뷰 관련 조항인데 인터뷰 강요는 안 되고 비밀 촬영이나 녹음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왜 이걸 붙였는지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취재가 나아진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문제의 장면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첫 번째 사망자 발표 때 가족들이 우는데 카메라 렌즈를 계속 밀착해서 촬영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언론 말고 또 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매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재난보도 준칙이니 뭐니 이런 거 고려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족 측은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고 공동 취재 방식으로만 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버들도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은 유족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울담비님이 인면수심 경쟁도 아니고 이거 참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제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